어제 준비했던 종목은 사실 현대로템입니다. 근데 아침에 지금 현대로템이 막 1분기 실적 발표가 급등 나오고, 그다음에 또 어제 뭐 러시아 관련해가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현재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미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어제도 이제 빅테크 관련 기업들 소비자 물가 지수가 좀 낮게 나오다 보니 뭐 애플을 필두로 해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 그 무거운 주식들이 어제도 강했습니다. 특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따 제 차트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2주 전에 실적 발표가 나서 시가총액이 3천조가 넘는 기업이 장중에 12% 급등이 났었다는 얘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이거였죠. 3월 달에 미국의 지역 은행주가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면서 지역 은행주 문제가 생기면서 나스닥은 급등이 나오고 그다음에 러시아 2000 지수는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은 이제 금리 인상 구간에 또 이제 그런 문제가 불거지니까 그러니까 빅테크 관련 기업들이 막말로 실적이 안 좋다 하더라도 현금이 많으니까 안전한 쪽으로 돈이 몰리더라. 그래서 시장 끌고 올라간 것이다. 그러니까 개별주 같은 경우는 완전 찬밥 시대죠. 찬밥 시대. 그 당시 우리도 그랬잖아요. 2차 전지 쪽으로 몰리고 다른 쪽은 찬밥이었잖아요. 근데 제가 그 지난달에 했지 않습니까? 1분기 실적 발표하고 나면 시장의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그죠? 서서히 지금 나타나죠. 이렇게 움직였어요. 지금도 미국 시장이 이 빅테크 관련 기업들이 어제까지도 주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의문점이 남는 거예요. 뭐다? 자, 애플이 지금 시총 1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만 안 빠지면, 얘하고 마이크로소프트만 안 빠지면 나스닥은 안 빠집니다. 엔비디아 포함해가지고. 그죠? 어제도 그랬지 않습니까? 자, 애플 주가가 근데 이 무거운 주식이 1월 달 딱 저점 찍고 나서, 이게 이제 피보나치 차트를 보는 겁니다. 기술적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5개월 가까이 쉼없는 이건 주봉이에요. 내일리가 지금 이어져 왔어요. 애플이. 그러면서, 이 피보나치 기술적으로 7, 8.6까지 돌파했어요. 이거를 이게 한 번에 돌파하는 거는 거의 없거든요. 이번에 코스닥이 어디에서 밀렸습니까? 코스닥 대형 지수가 2차 전지가 정확히 7, 8.6% 밀린 거죠. 이것도 제가 여러분들 김봉만의 유튜브 방송 맥점 매매에서 제가 다 녹화를 해놨었거든요. 조심하셔야 된다고. 근데 애플은 이걸 돌파해 버렸어요. 돌파하는데 근데 위쪽에 룸이 지금 많지가 않아. 왜냐하면 작년에 최고점이 182달러였는데 이 라인까지 가게 되면 무조건 조정이 나올 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트렌드를 돌파하고 나면 이렇게 한번 눌림을 줍니다. 눌림을. 이런 구간이고 다음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얘는 지금 아직은 돌파 못했어요. 어제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그 2차 전지가 밀렸던 정확히 7, 8.6% 구간에서 이 구간에서 지금 현재 요 7, 8.6에서 지금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간 트렌드 두 번째 트렌드 상단 저항 구간이라는 얘기예요. 요 구간. 그죠? 여기서 물론 더 갈 수도 있겠죠. 근데 가더라도 위쪽으로 룸이 많이 안 남았다는 얘기예요. 이런 위치에 지금 놓여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메타 플랫폼이죠. 메타 플랫폼 같은 경우도 작년 저점 대비 주가가 지금 뭐 2배 넘게 올라왔거든요. 이 무거운 주식이 얘가 전 세계 시가총액 지금 8위인가 7위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계속 올라와요. 계속.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도 이제 그 관련 종목군들, 메타버스 뭐 장비주, 선익 시스템이라든지 뭐 그런 쪽 여러분께 지속적 관심을 일단 가져야 되고, 눌리고 공략을 좀 하셔야 되죠. 근데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지금 지난번에 공부했죠. 우리 제가 SG 사태 발생했을 때 2주 전에 그들 종목군들은 밀릴 자리에서 밀린 거예요. 뭐 20년, 30년 장기 저항 구간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로고 핵심 추세도 로고 차트만 여러분들께서 월봉에서 공부를 하셨어도 뭐 이번에 2차 전지 멋쟁이 종목군들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그 SG발 사태 관련 종목군들도 마찬가지였죠. 다 알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메타플랫폼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보시면은 기술적으로 로고 핵심 저항 라인에 지금 와 있단 말이에요. 현재 구간이. 그죠? 요 라인에. 저항이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한 번에 돌파를 할 수 없다. 그리고 이제 저점에 비해서 작년 11월부터 2배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요 기업 같은 경우도 일단은 안 빠진다 하더라도 주가의 탄력도가 상당히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주도했던 종목이 뭡니까?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예. 물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전 최고 좀 돌파할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예, 뭐 이번에 그 삼성전자도 그랬습니다만은 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3월 달에도 4월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예, 컨퍼런스 콜에서 이제 실적 발표하고 나서 올 하반기 내년부터는 AI 반도체가 성장성이 예, 상당히 엄청나게 증가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국내에서도 여러분들 제 팁을 드리자면 물론 삼성전자 제가 지난 시간에 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는 노는이 이나 잡는다고 오늘처럼 지금 음봉으로 밀잖아요. 그럴 때 다른 거 매매하시면서 뭐 10주 잡으시고 돈 많으신 분들 100주도 잡으시고 언제까지? 6월 달까지. 그러시 모아가시면 됩니다. 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그런 관점에서 보험 들어놓는다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되고 그래서 엔비디아도 돌파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근데 이 기업도 보면은 위쪽으로 룸이 많지가 않아요. 기술적으로. 그리고 이 무거운 주식들이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점에서 지금 5개월 동안 계속 지금 올라왔거든요. 지금 현재 5개월 가까이. 그죠? 예. 그럼 여기서 이제 의문점이 남는 거예요. 의문점이. 아, 이거 시장이 지금 미국 시장이 그러니까 S&P 500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이들 종목군들이 1월부터 지금까지 전체 시가총액의 80%를 올린 거거든요. 그럼 얘네들이 현재 자리에서 계속 또 올라갈 것이냐. 기술적 보니까 다들 지금 저항 맥점이네. 김봉만이 얘기했듯이. 그러면은 지금 간들간들하게 버티고 있는데 과연 그럼 얘네들이 만약 빠지면 어떻게 되겠냐죠.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예? 그럼 나스닥 다시 또 그냥 막 흔들리겠죠. 근데 또 지금 부채 협상까지 또 얘기하네. 근데 또 2011년도 가보니까 또 부채 협상했을 때 아주 그냥 협상이 이게 길게 늘어지니까 시장이 막 요동을 쳤네. 이 정치적인 정치인들은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은 지금 내년에 또 미국에 선거가 있잖아요. 대선이 있기 때문에 여당인 민주당 같은 경우는 최대한 예산을 많이 증액을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그랬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미국 대통령 초선 대통령 임기 3년 차에는 경기 침체가 한 번도 없었어요. 3년 차, 4년 차까지 다 좋았습니다. 미국 경기가.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번에도. 왜 그래요? 선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 이제 정부가 내년에 이제 그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총선이 지금 1년 딱 남았잖아요. 예, 지금 현재 이제 윤석열 정부도 이제 정책적으로 뭔가 많은 이제 보따리를 열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야 총선을 대비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대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예, 경기를 끌어올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70년이 넘게 초선 대통령 3년 차에는 경기 침체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서로 지금 강대강으로 대치하는 거예요. 왜 또 공화당은 내년에 선거에서 다시 또 예? 빼앗아 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공화당은 예산을 더 깎으려고 그러고 민주당은 최대한 증액을 시키려고 그러고 거기다 또 바이든 행정부는 예산을 바로바로 집행해가지고 경기를 더 끌어올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치적으로 언제 협상이 타결될지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런 부분을 일단 예측을 하고 우리 개인으로서 뭐 힘이 있습니까? 예. 장주희 뭐 바이든 대통령 말 한마디, 부채 협상 말 한마디에서 급등이 심하니까 조절하는 수밖에 없더라. 그런 와중에서 지금까지 시장 끌어올렸던 예, 이들 빅테크 관련 종목분들이 얘네들 실적 발표 끝났으니까 뭔가 이제 그 모멘텀이 좀 사라질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기술적으로 예, 우리 그 2차 전지 때 전지 종목군들처럼 장기 저항 구간에 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풀어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다는 얘기죠. 시장이 계속 우리가 한쪽으로만 움직일 수는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자 미국 같은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이제 정부 관계자들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국민 주식이니까 이제 삼성전자 움직이면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는 개인 투자분들께서 지금 한 500만이 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주식 올라가게 되면 소비도 또 많이 늘어나고, 예? 전반적으로 또 정부에 대한 평가도 좋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근데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빅테크 관련 기업들은 예를 들어서 애플 같은 경우 이들 기업들은 또 자사주 매입을 많이 해가지고 주가를 막 끌어올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사실은. 예, 그런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기업들이 올라가게 되면 대주주만 좋을 뿐이고, 그죠? 보통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개인들이 코스닥 매매 거의 90% 차지하듯이 중소형 개별주를 많이 좋아하잖아요. 그죠? 예.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 기업들만 계속 올라가 버리면 다른 또 일반 개인들은 또 소외감을 느낀다는 얘기예요. 개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널쉘 2000 지수 같은 경우는 찌글찌글하거든. 은행주 막 폭락 나와가지고 그냥 막 파산하고 하니까 막 다 눌려버리고. 예? 그럼 또 정부 비판력이 또 높아진단 말이죠. 근데 주식시장이 그런 역할도 많이 하거든요. 심리적으로. 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근데 지금 미국 지역은행, 이거 ETF 장기 로고 핵심 추세 보세요. 자, 로고 차트 공부했지 않습니까? 아까 빅테크 관련 기업들은 다 장기 저항 구간에 직면해 있고, 미국의 지역은행, 이거 다 이제 묶어가지고 ETF 장기 로고 핵심 추세도입니다. 얘는 2008년도부터 이것도 이태리 장인 패턴이죠. 따박따박, 한 땀 한 땀, 예, 고점 얻어맞고, 여기서 고점 얻어맞고, 그죠? 급락 나왔다가 2020년 코로나 때 저점 주고, 여기서 한 땀 한 땀 올라가면서, 예, 여기서 또 얻어맞을 자리에 얻어맞은 거죠. 그 중간에 여기서 중간 트렌드 깨면서 급락 나왔는데 지금 현재는 또 20년 지지 맥점이죠. 예. 근데 여기서 이걸 깬다, 안 깬다? 안 깬다. 왜 그래요? 이미 자산 규모가 가장 컸던 퍼스트 리퍼블릭이 이미 JP 모간한테 매각이 끝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컸던 2,300억 달러의 SVB, 실리콘밸리 뱅크도 이미 파산했잖아요. 지금 문제시 되는 애들은 그들보다 자산 규모가 낮은 작은 기업들이고 은행들이고, 그다음에 또 미국 행정부, 바이든 행정부에서 거의 뭐 예금보험공사에서 뭐 보증을 서준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안 끝난 거야. 이제 끝나면 이제 어떻게 된다? 미국 시장도 이번 달 넘어가게 되면 뭔가 시장이 페이스 오프, 예? 예. 얼굴을 바꿔나갈 거란 얘기예요. 특히 무슨 얘기다? 이제는 다시 돌아가서, 예, 아까 처음에 제가 보여드렸던 널쉘 2000 지수가 이제 움직일 가능성도 없고, 얘가 움직이면, 예, 미국의 이제 중소형 기업들도 움직이니까 대부분 또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또 이제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는 오히려 좋은 거죠. 우리 개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주식 움직이면. 예. 이 반대적 현상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을 제가, 예,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자면, 지금 뉴욕 증시, 요거 이제 주도주 변화가 예상이 되는데, 예, 뭐 이번 달 지나서 뭐 다음 달 정도 가게 되면, 이런 제가 말드렸던, 그러니까 나스닥이 가겠는데, 이제 앞으로 나스닥은 조금 눌러줄 수 있고, 널쉘 2000 지수, 중소형 개별주가 흐름이 나올 수 있고, 그러니까 지금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멋쟁이하고, 2차 전지하고, 못난이하고, 요즘에 막 네이버, 얼마나 못났어요. 근데 막 외인하고 기관들 매수하죠. 현대차, 제가 3주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그때 얼마나 못났습니까? 예? 근데 이제 쌍꺼풀 수술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죠? 못난이죠. 현대 엘리베이터, 제가 처음에 이 시간에 왔을 때 현대 엘리베이터 얘기했는데, 이제 막 올라가죠. 왜 그랬습니까? 중국이 이제, 올해부터 이제 전 세계 경기를 끌고 올라가죠. 예? 예. 세계 경제 엔진 역할을 하잖아요. 중국하고 인도가. 그 중에 가장 수혜주는 현대 엘리베이터죠. 예. 그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도 아마 제가 봐서는 얘네들이 너무 또 심하게 밀면 안 됩니다. 시총 상위 종목이니까. 어느 정도 이제 박스권 행보해주면 그동안 못 움직였던, 예, 널쉘 2000 지수 관련 종목군들이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게 어디로 가보니까 이제 멋쟁이가 이제 살짝 못난이가 되고, 못난이가 다시 멋쟁이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뭐 리오프닝 관련 종목군들, 그죠? 예, 맥도날드가 전형적인 경기 민감주인데 지금 맥도날드가 이거 신고가 나오죠, 계속, 그죠? 예. 그리고 지금 뭐 경기 둔화 우려감 얘기는 합니다만은 그런 이제 세력들 하는 얘기예요. 개인들 그냥 주식 저점에 흔들어 놓고 이제 손절하고 나서 이제 저점에 매집하려고. 절대 올해하고 내년까지는 미국 경기 둔화는 없다. 일시적으로 이제 제가 봐서는 아마 구체 협상이 늦어진다. 그러면 그 이슈로 인해서 한번 흔들 수는 있어요. 다음 달까지.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 그래서 이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 뭐 암젠이라든지, 뭐 존슨앤존슨, 뭐 하이자.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일라이릴리라는 제약주가 있습니다. 제가 시간에서 차트를 안 보여드렸는데 그 기업 같은 경우는 치매 치료제 때문에 지금 13년 동안을 올라가요. 13년을. 예. 그래서 우리 관련 종목군들도 관심 가져야 되겠죠. 예. 그 SK, 뭐 바이오팜, 예? 이런 치매 관련주들 여러분들께 길게 보셔야 되고 그런 식이고, 그 다음에, 예.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미국을 다 쓸 수밖에 없죠.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제가 계속 지난달부터,
예, 우리 그 시청자님들께 제가 이 자리에서 수급 체크를 나올 때마다 해드렸습니다. 예? 코스닥은 개인들이 하력을 지금도 집중하고 있고, 거래소, 코스피는 외국인들이 하력을 지속적으로 집중하고 있고, 지금도. 기간은 정중동. 에이, 사지도 않고 팔지도 않고, 단타만 할래, 그냥. 그죠? 예. 근데 우리는 외국인을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얘는 먼저 많이 올랐잖아요. 멋쟁이 종목군들을 끌어올려가지고. 그동안. 그죠? 제가 지난 시간에 뭐 보여드렸습니까? 작년에 코스닥 지수가 전 세계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많이 뺐습니다. 34%. 예. 근데 올해는 그냥 작년에 1년 동안 34% 뺐는데 멋쟁이 종목군들 2차 전지 군단을 앞서가지고 불과 뭐 4개월 만에 그냥 33%로 올려버렸지 않습니까? 예? 너무 빠르게 올렸다는 얘기죠. 예, 속도 조절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등등 4월 달까지 급등 나왔던 종목군들은 예, 지금 그 전립선형 패턴이죠. 이따 제가 차트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예, 막 계속 줄줄이 흘러내립니다. 거래 없이. 지난달까지는 카지노 패턴을 만들고 예? 카지노가 전립선 패턴으로 바뀌는 그런 구간. 그죠? 예. 우리 시장 같은 경우도 뭐 니오프닝 관련주, 뭐 화장품, 어제 뭐 코스메카 이틀 연속 막 점으로 가지고 급등 나오고 반도체 같은 경우도 지금은 찌글찌글하죠. 제약바이오도 마찬가지. 자동차, 건설 기계 쪽, 이 못난이 쪽으로 보셔야 돼요. 다시 이 못난이가 이제 멋쟁이가 못난이. 그런 가정이에요. 예. 이게 하루아침에 바뀌어버리면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 여러분들 다 돈 버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안 해주죠, 시장은. 아주 애간장을 녹입니다. 예? 예, 가슴을 숫덩이를 만들어버려요. 그러나서 그냥 헷가닥하고 돌려버립니다. 그게 바로 주식시장이다. 약육 강식만 통하는 세계, 정글의 법칙만 통하는 세계, 바로 주식이에요. 그래서 미리 이제 움직이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 개인들은. 다음. 예. 자, 지금 지표를 보겠습니다. 거래소는 여러분들 조금 느긋하게, 왜? 그 중간에 눌리더라도, 뭐 어제 같은 경우도 JP 모간에서, 무디스인가요? 예. 올 하반기 가면 종합지수가 2750까지 간다 그러죠? 100% 맞는 얘기예요. 예. 저는 뭐 작년부터 그랬잖아요. 올해 제가 목표치를 보고 있는 종합지수 코스피 지수 기준했을 때, 코스닥은 의미가 없어. 왜? 돈으로 끌어올려가지고 선발주가 무너져버리면 저점도 사실 의미가 없어요. 예? 기술적으로는 이동평균선이.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5가지 조건을 말씀드렸던 거 아닙니까? 그게 완성이 됐을 때 코스닥 드디어 진바닥이 나왔구나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감히 차트만 보고 파동만 보고 코스닥이 지금 저점이다라고 얘기합니까? 예. 그래서 거래소 같은 경우는 좀 눌러준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예,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형주들 같은 경우 예, 그렇게 갑니다. 2,800, 2,900까지 가요. 그러니까 이번에 만약에 부채 협상까지 누를지 어떨지 제가 모릅니다. 저도. 근데 예측은 한다는 얘기죠. 예. 뭐 밸류에이션, 뭐 시가총액, 그다음에 미국 정치적인 상황, 경제적인 상황 고려하면서 이 정도 가게 되면 언제쯤 완전히 바닥에 온다. 근데 지수는 코스피 같은 경우는 현재 수준에서 이 정도 빼면 예, 오히려 기회다. 근데 코스닥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자, 보시면 자, 지난주에 5가지 조건을 말씀드렸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먼저 예, 터닝이 나와야 된다. 테슬라는 최근에 지금 하방 경직을 확보했습니다. 두 번째, 우리나라 어제든 코스닥 기준 했을 때는 2차 전지가 일단 하방 경직을 확보해줘야 된다. 그래야 전체 코스닥 종합지수가 안 밀리니까. 예? 이거는 이제 심리적인 요인이죠. 근데 저 역시도 이제 2차 전지가 예를 들어서 예, 여기 보시면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61선을 위협하잖아요. 여기서 반등이 나올 때 21선도 안 닿고 여기서 뚝 떨어져 버리잖아, 그냥. 이거 뭐다? 그만큼 힘이 없다는 얘기, 메가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카지노 패턴 만들고, 소위 얘기하면. 자, 여기서 카지노 패턴 만들어. 요때 제가 이제 맥점 주간이나 고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예, 비중 타이밍 조절하시라고. 그러면서 카지노 패턴 만들고 뚝 떨어져서 단기간에 일주일 만에 10%를 밀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반등 나올 때 21선도 돌파를 못 해? 예? 예. 21선 돌파 못 해. 전립선형 패턴이죠. 줄줄줄 이렇게 흘러내려요. 그냥 61선까지. 예? 그러면서 이 트렌드를 깨버렸잖아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역N자로 빠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지난주 목요일 날에, 오늘이 목요일이죠. 전전주, 이게 2주 전에 목요일 날 여기서
예,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빈이 급반등이 나오면서 양봉으로 올렸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주 급반등이 나왔던 이 양봉을 다시 또 지금 해소를 하네? 그럴 때는 우리가 좀 더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거죠. 근데 거래소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 61선. 예, 얘는 더 밀어도 돼요, 사실. 밀면은 이제, 뭐 삼성전자가 됐던, 뭐 현대차가 됐던, 뭐 현대건설이 됐던, 제가 언급드렸던 그런 종목, 거래소 종목군들. 여러분께서, 예, 그 중장기적인 하반기를 겨냥해서 좀 더 매수하시면 고맙습니다. 땡큐. 고맙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밀었네?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 코스닥은 아직 신용이 또 안 들었단 말이에요, 신용이. 예? 종목을 보더라도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지난주에 제가 이제 금양이라든지 현대LG 같은 경우도 여기서 눌림 주니까, 그죠? 제가 첫날 그 언급드렸는데 오늘 고점 돌파하고, 이게 좀 우리가 의심을 해야 되는 것이 그 자이글 같은 경우라든지 아니면 하이드로 니트, 예, 그죠? 예, 여기서 카지노 패턴이 나왔죠. 카지노 패턴, 불꽃놀이, 카지노 패턴, 이게 강했던 놈이. 보통 강한 종목군들이 21선이 우리가 뭐라 그런다? 세력선이라고 해요, 세력선. 21선에 얼른 급반등이 나오거든요. 그 죽들에 쌍봉으로 죽거든요. 예? 오른쪽 고점이 높은 쌍봉 아니면 오른쪽 고점이 살짝 낮은 이 쌍봉을 주고 이렇게 미는데, 21선을 한 번에 깨버리네? 그러면서 이 카지노 패턴이 지금 전립선형 패턴이 돼버렸어. 줄줄이 흘러내려요, 거래도 없이. 거기다 61선까지 깨버리네? 61선까지 수급선인데?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이제 120에서 오면 여기서 이제 한번 반등은 나오겠죠. 그죠? LNF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예? LNF 같은 경우도 여기서 카지노 패턴 만들어서, 얘는 이제 쌍봉으로 만들어요, 쌍봉으로. 보통 쌍봉을 만들면 직전 저점까지 미는 게 예입니다. 예? 직전 저점까지. 근데 얘는 시가총액 3위 기업인데 불구하고 여기서 이게 반등이 다시 한번 나와야 되거든요. 30만 원까지. 근데 61선을 그냥 이탈해버려? 121선까지 지금 넘보고 있어요? 아하, 이쪽이 뭔가 좀 문제가 있다, 이거. 김봉만이가 지난달부터 얘기했듯이. 왜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다 지금 삼성전자도 매도해버리고 얘인들 다 봤는데 지금 2차전지만 다 들어가잖아요. 예, 이런 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물타기 하시면 된다, 안 된다. 물타기 좀 하지 마세요. 물타기는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예, 1000배를 들이면서 하는 거예요. 물타기는. 근데 지금 거래 회전율이 뚝 떨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거래 회전율이 죽는다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종목별 탄력도가 둔화된다는 얘기예요. 신용이 줄어서, 이 신용 주는 거는 괜찮아요. 주는데, 근데 신용이 줄 때는 또 주가도 같이 조정이 나온다는 얘기지. 신용이 최소한 이렇게 바닥을 확인해 주는 구간. 그런 쪽에서 우리가 물타기 하더라도 하는 거라는 얘기죠. 아직은 줄고 있는 그런 90도 각도 꺾이지 않습니까? 예. 다음. 코게일타큰 같은 경우도, 예? 전전주에 54조 원, 여기가 이제 마이에 54조 원, 55조 원인데, 거기 딱 가니까 뚝 떨어져 버리죠. 예. 찌글찌글 꺾이는 게 아니고, 그냥 90도 각도로 그냥 뚝 떨어져 버려요. 뭔가 지금, 예, 시장의 돈이 그냥 단기간으로 시장을 회피하고 있다. 그러니까 안전자산 쪽에서, 아니, 위험자산 주식 쪽에서 안전자산, 채권주로 가고 있다. 미국 돈이 그러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우리가 좀 더 비중하고 타이밍 조절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다음. 자, 제가 세 번째로 뭐라 그랬습니까? 예. 지난주에. 예, 신용은 좀 더 감소해야 됩니다. 반대 매매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고점이 나왔어요. 반대 매매는. 근데 이제 그건 거래소 기준으로 했을 때요. 이 코스닥 같은 경우 지난주까지 반대 매매 고점 나왔을 때 이번 주 중간에 반대 매매 좀 꺾이는 추인데 이 S지발 관련 종목군들이 주로 반대 매매 나온 것 같아요. 코스닥은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요. 코스닥은. 이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요. 거래대금 증감 추이를 보시더라도 거래 회전율이 죽으니 당연히 거래대금 자체도 예, 급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거래소 같은 경우는 지금 지지맥점이죠. 지지맥점에 거래대금 기준했을 때. 근데 코스닥은 여기서 추세선을 이탈해 버렸잖아요. 지난주에. 예. 그래서 이제 코스닥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좀 더 비중 조절, 타이밍 조절. 마지막에 뭡니까? 제가 가장 중요한 게 수급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거 어제까지 수급인데요. 자, 코스피는 여전히 지금 예. 여전히 외국인들이 계속 지금 쌍끌이 매수를 합니다. 뭐 지금 9조 원 가까이, 한 10조 원 가까이 매수했을 겁니다, 아마. 예, 이번 주, 지난주 포함해가지고. 예. 근데 코스닥은 또 반대로 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활용을 아직까지 집중합니다. 예?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최소한 기관이 됐던, 외국인이 됐던 코스피는 상관없어요. 왜? 코스피는 지금 싸니까 외인들이 사는 거거든요, 사실은.
싸니까. 예, 하반기 가게 되면 제가 다음 주에 우리 그 보고를 제가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미 우리나라 경기 선행 지수는 터닝이 나왔어요. 중국이 먼저 터닝 나왔고 우리나라가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터닝이 나오면 어떻게 터닝이 나옵니까? 이제 OECD 전체 국가가 터닝이 나오는 거죠. 왜? 대한민국 경제는 카나리아 경제라고 그러죠. 가장 빠르게 움직입니다. 왜? 우리는 그 핵심 중간재를 수출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를 보고 미국 경제 판단하는 거고 그다음에 다른 OECD 경기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수출입 통계 지표를 매달 1일 날 제일 먼저 발표하는 겁니다. 휴일 날도 발표하는 거죠. 왜? 외인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기 선행지수는 지금 터닝이 나왔으니까 하반기까지는 다시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외인들이 거래 쪽으로 좀 집중하는 것이고 근데 경기가 회복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코스닥보다는 거래소 종목군들이 수혜주가 많잖아요. 그죠? 예, 반도체도 터닝이 나오는 거고.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어쨌든 간에 개인 투자원들께서 주도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개인들은 모래성과 같습니다. 절대 못 이깁니다. 우리가 뭐 짧게 가더라도 동학 개미운동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개인 이 외국인들이라든지 기관들이 최소한 예, 제가 볼 때는 한 5천억 이상, 한 1조 가까이, 그것도 한 당일날 반짝 매수했다, 그 다음날 팔아버리는 의미가 없어요. 이때처럼. 예? 최소한 3, 4일 정도 집중적으로 좀 들어와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코스닥이 저점이 나오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 전까지는 제가 지금 다시 한번 이 지표를 보여드립니다만은 여러분들께서 예, 여기가 저점이다. 예? 가감하게 판단하지 마시고, 시장을 일단 대응하실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거죠. 예, 요 ADR 지표인데 ADR 등락 비율로 봐서는 이제 약간 저점이 왔어요. 거래소에 비했을 때는 예, 코스닥도 마찬가지 저점이 왔죠. 왜? 이 ADR 지표가 저점이었을 때는 코스닥 지수가 항상 저점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것도 좀 더 봐야 되는 것이 예, 이 ADR 지표가 지금 시장이 2차 전지가 워낙에 강하게 올라섰기 때문에 약간 왜곡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근데 이제 이건 뭘 의미하냐면 4월 달까지 많이 올랐던 종목은 제외하고 그 멋쟁이 종목군들은 빼고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못 올랐던 그런 못난이 종목군들은 막말로 시장이 흔든다 하더라도 예, 단기적으로 그래서 코스닥이 이 현재 저점을 다시 한번 또 깨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들 종목군들은 단기적으로 좀 뺐다가 걔네들이 이제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 이 얘기는 그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4월 달까지, 그러니까 1분기에 못 올랐던, 그게 뭐 제약바이오, 뭐 화장품, 니오프닝 관련 종목군들, 그다음에 반도체, 그죠? 그다음에 건설 경기, 뭐 원자력 같은 경우도 다시 원위치 했지 않습니까? 지난번 대통령 미국 순방 전에 반짝 올랐다가 다시 원위치 했는데, 이들 종목군들도 마찬가지.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이제 우상향 기조, 그죠? 그다음에 자율주행 같은 경우가 새롭게 시장을 또 이제 뜨겁게 달굴 수 있는 하반기에 그런 또 테마가 될 수 있고요. 이렇게 이해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 정리를 간단하게 해드리자면 5월 중반의 시장 전략입니다.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결과 지속 체크, 예? 종목별 비중 및 타이밍 조절 지속. 그다음에 단기와 중기. 왜? 중기 하반기로 봤을 때는 한 번 더 밀어준다고 하면 기회죠.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또 매수하는 거예요. 중기 물량은. 근데 거래 회전율이 감소하고 거래 대금이 감소하니까 그때 우리가 손가락 빨고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개인인데. 그죠? 저도 매일 하루에 한두 종목 단타하거든요. 예. 그런 것도 단기로 대응하는 거예요. 발빠르게. 코스닥 시장은 제가 지금 한 달 넘게 얘기합니다. 보수적 전략 연장. 예, 코스닥보다는 거래소 저평가 우량주 관심. 못난이와 멋쟁이 주식 손바뀐 구간이다. 시장은 지금 얼굴을 예, 바꾸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 인식하시고요. 제가 저 잔타 저한테 왜 맥점 소장이라고 하겠습니까? 제가 여긴 케이블 방송이니까 개별주로 전 얘기를 못해요. 그죠? 근데 유튜브 방송에 제가 개별주도 같이 얘기합니다. 오늘도 제가 3시 40분에 이 내용 플러스 개별주 여러분들 관심 갖는 종목군들 제가 더불어서 말씀드릴 테니까 이따 3시 40분에 다시 한번 공개 방송을 좀 참여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예,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